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와서 본격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이 하우 페이턴트, 그런 신기술 특허는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너무 깊이까지 들어가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다라는 그런 선에서 제가 좀 쉽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특허가 등록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특허 등록이 되는 건 그거는 기본이고요. 그 전에 돈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중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돈이 되느냐라는 거는 어떻게 풀었느냐 보다는 그냥 나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불만을 가지고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그래. 그랬을 때 다들 공감하던 문제였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 이거 무엇을 해결하기 위한 거야? 아니면 뭘 하려고 하는 거야? 그 질문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질문의 답이 이게 과연 돈이 되느냐, 해결 과제가 돈이 되느냐고, 그 다음에서 비로소 야 그거 정말 돈 되겠다 싶으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했는데 야 그거 괜찮다, 그리고 특허로 독점적으로 보호가 되겠다, 두 가지를 나눠가지고 이제 파악하셔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보통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 너무 많은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실제 제가 이거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막 숨 헐떡이시는데 아니 좀 차분하게 말씀을 드려보세요 그러면 얘기가 장황해집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 10년 동안 정말 뿌리 깊게 느꼈던 고민이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고요. 홈페이지에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습니다. 한참 20분 동안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뭘 하자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자, 개발하시는 입장에서 머릿속에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금 머릿속에 있겠습니까? 우리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굵고 짧게 네가 가진 생각이 정말로 사람들이 필요로 할 만한 건지, 그래서 돈이 될 만한 건지, 그거를 전달을 해야 되고 공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정말로 획기적이고 효율적이고 특허가 될 만한 건지 그게 공유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이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과제냐를 먼저 명확하게 선택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이렇게 풀었어 라는 식으로 내가 제시한 해법은 이거야 라는 식으로 해결 수단을 쉽지만 명확하게 문장으로 풀어주셔야 돼요. 문장으로. 그래서 자, 내가 해결 과제는 이건데 그래서 나는 이런 식으로 해결 수단을 제시하려고 해. 이거 딱 두 줄이에요. 두 줄로 정리를 하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어쨌든 간에 특허청 심사관하고도 교류를 하던 뭘 하던 내가 나 스스로가 나의 아이디어가 명확하게 검증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정의를 한 게 나중에 검증하는 과정에도 활용이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내 아이디어. 이제부터는 실전이에요. 그전에는 이론적인 거였다면, 각자 아이디어가 있다면 내가 가진 아이디어가 과연 무엇이냐, 해결 과제가 무엇이냐, 그래서 돈이 되는 것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내가 제시한 해결 수단은 어떤 것이냐, 이게 특허가 되느냐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게 두 가지 텀으로 나눠서 명확하게 작성을 하시고, 이걸 갖고 스스로 검토를 하시던 다른 사람과 쉐어를 하시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정확하게 내 특징이 전달이 안 돼요. 하다못해서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특허청에 전달하는데 애매하게 전달을 했어요. 그럼 심사관 특허 내줄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실제 최근에 스타트업 자리를 좀 잡으신 분인데, 이분이 원래 오토바이를 매매를 하시는 분이에요. 청주에서 오토바이 매매상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오토바이 매매를 하다 보면은 새거 말고 중고도 사고 팔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워낙에 새거 파는 데는 새거 팔고 중고는 중고 팔고 나눠져 있는데, 오토바이는 새거 파는 데서 이거는 사실은 한 달 동안 쓴 거야 하는 식으로 같이 취급을 한답니다. 근데 이게 오토바이가 또 단가가 싸다 보니까 중고로 팔고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주에 계신 분이 서울에 좋은 매물 있다고 그러는데, 야 지금 오토바이 100만 원짜리 하나 사러 서울까지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좋다고 하니까 일단 사요. 그러면은
뭐 포털에다 끌려가지고 5억 9엔 이렇게 파는 거예요. 100만 원씩 가지고 샀는데 속았다. 방법이 없을까? 다른 사람도 이거 고민하는 문제일 텐데. 그래가지고 특허를 대전에 있는 특허 사무소를 가서 변리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좋습니다. 특허 냅시다. 특허를 냈는데 거절이 됐어요. 왜 거절했느냐? 이분이 어떤 식으로 이걸 해결하고 한지가 이 특허청에 전달이 안 된 거예요. 변리사한테도 전달이 제대로 안 됐고, 변리사도 이거를 특허 출원서에다 정확하게 어필을 안 하니까 심사관한테 어필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돈이 되느냐, 그리고 이게 어떤 해결수단으로 독점적인 해결수단이냐, 두 가지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변리사를 만나고 특허청 심사관을 찾아갔더니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리 변경을 해갖고 명세서 새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아는 거는 특허 출원하고 명세서 보정은 한정적인 범위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일단 한정적인 범위에서만 가능한데 작성하는 건 완전히 새로 작성할 수 있어요. 도면도 새로 쓸 수도 있고 충강도 새로 쓸 수도 있고 분량도 10배로 만들어주세요. 근데 이제 원래 변리사들은 귀찮아서 그렇게 안 알려주려고 하죠. 저는 이제 돈을 새로 받았으니까 명세서를 새로 써갖고 이게 정확하게 어떤 시스템으로 이제 해결을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제서야 질문을 몇 번을 하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원격에 있는 오토바이 매물이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이게 해결가 됩니다. 이거 여기까지 들었을 때 이거 그럴듯한가요? 아닌가요? 오토바이 사고 팔 때 겪을 수 있는 문제예요. 이거 해결하면 괜찮구나. 여기까지가 바로 돈이 되느냐의 기본인 겁니다. 돈이 될 것 같아요. 물론 근데 딱 들었을 때 이건 안 돼! 라는 반응은 뭐 많이들 나오지만 이건 처음부터 돈이 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많은 경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싶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거기서 돈이 되느냐를 가능을 하고 또는 이 기술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가능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온 해결 수단이 뭐냐면 매물이 있는 장소에서 가까운 전문가를 섭외해서 직접 확인하고 나한테 알려주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해결수단입니다. 해결수단이에요. 서울에 오토바이가 있어요. 마침 그 옆에 있는 흥인 모터스에 내 친구가 살아요. 전화해갖고 야, 여기 가서 오토바이 한번 보고 와라. 내가 나중에 나눠줄게. 딱 가요. 뭐 가까우니까 차 타고 딱 가서 딱 보더니 야, 이거 썩었어. 안 돼. 사지 마. 와요. 고맙다. 카카오뱅크로 10,000원 띡 보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잠깐 갔다 와서 10,000원 버니까 좋죠? 저는 100만 원 안 날리고 그거 안 해 좋죠? 이거예요. 자, 원격이 있는 매물의 구매 과정에서 해당 매물의 정확한 선택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해결 과제가 돈이 되는가? 해결 과제. 매물과 가까이 있는 전문가 허용은 해당 매물의 실시간 진단을 원격으로 요청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 말은 조금 더 복잡해졌지만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건 딱 그겁니다. 그랬을 때 이 매물과 가까이 있는 전문가로 하여금 해당 매물의 실시간 진단을 원격으로 요청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 이거 특허적인 용어로 좀 전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만 명확하게 어떻게 한다는 거지만 전달하면 필요성을 공감해요. 그리고 특허에 관련된 변리사나 심사관은 변리사 같은 경우 특히 어떻게 구성하면 되겠구나 알기 때문에 이거 특허 되겠다 그 파악을 해요. 이렇게 내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이거를 적시를 하고 이거를 검증에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안 간단하게 하나만 더 볼게요. 기기사 사례는 이거는 그냥 벌집 모양으로 해갖고 사용자 즐겨찾기 한다는 건데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이거는 우리 지금 같으면 인터넷 뱅킹 할 때 갑자기 전화 와갖고 이게 인터넷 뱅킹 2차 하는데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 누르시고 뭐 그런 거 있죠? 딱 그겁니다. 해킹 사고가 인터넷 뱅킹을 할 때 해킹 사고가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 해결하면 돈 되겠다. 좀 필요성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뭘 하기 위한 거냐 해결 과제를 먼저 적시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을 하냐 인터넷 해킹하는 사람이 가진 전화기로 전화해갖고 맞는지 확인하겠다 이거예요. 특허 등록됐습니다. 10년째 지금 싱크에이트에서만 이거 지금 독점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인터넷 해킹하면 전화원고 싱크에이트에서 납품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싱크에이트를 모르는 거 우리가 국민은행을 하기 때문에 또는 하나은행을 인터넷 해킹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싱크에이트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좋은 신기술 아이디어가 있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과연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 적어보시고 이게 정말 사람들이 공감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스스로 검증하시고 그 다음에 비로소 나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결하겠다. 쉬운 문장으로 풀어보세요. 그걸로 시작이 가능합니다. 돈이 되는 해결관이냐, 독점적인 해결 수단이냐. 그래서 나의 아이디어는 무엇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냐. 이게 이거는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가? 쉬운 두 문장. 이걸로 표현하는 것으로 다음 스텝 넘어갑니다. 이렇게 적기만 하고 이제 별리사 찾아가야 세우면 이건 무책임해요. 이건 무책임합니다. 이렇게 적은 것들이 실제 쉽게 검증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검증이 가능합니다. 스스로 셀프로. 어떻게 가능하냐면 또 드디어 나왔습니다. 특허 빅데이터. 제가 붙이는 명칭입니다. 근데 당연히 그래요. 특허는 빅데이터가 맞아요. 근데 다들 선행기술, 인용발명 이런 얘기를 하지 특허 빅데이터나 얘기를 하진 않는데 특허청에 등록 공개된 내용들이 방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은 신기술 개발하면 일단 독특하다 싶으면 특허를 내고 보거든요. 안 내서 뺏기는 것보다 일단 내서 심사를 받아보자 하다 보니 좋은 신기술들이 다 특허청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청에는 47년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은 선행기술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 중에는 내 거랑 똑같은 선행기술도 숨어 있을 수 있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는 건 돈이 드는가, 대략적인 시장성 검증이 가능하다는 거. 어떤 원리냐면요. 신기술 특허로 비즈니스를 해서 내가 돈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 내가 금광을 찾아갖고 금 캐서 돈 벌겠다라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저기 보니까 야 저기 금 많이 나오더라. 저희 가서 금 뚝딱딱 해가지고 금 캐서 돈 벌어야지. 비슷합니다. 다만 어디에 가서 어떤 도구로 팔 것이냐가 틀려요. 일단은 어디에 가서 팔 것이냐에 관한 것입니다. 내 아이디어가 과연 돈이 드는가? 그러니까 오토바이 매매 사고가 하도 빈번하다 보니까 그걸 해결하겠다. 돈이 되는가? 특허청에 관련된 선행기술들이 얼마나 있는가 보면은 대략적으로 가능하겠다. 예를 들어가지고 금광이 태백산맥에 금광이 있습니다. 근데 캐는 지가 벌써 500년 동안 캤어요. 지금은 계속해서 안 나오고 진짜 한 100m 파고 들어야지 금이 나와요. 거기 캐는 것보다는 한 50년 전에 저희 전남 나주에 있는 데서 금광이 서로 발견이 됐어요. 막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잘만 땅 차지하면은 50m만 파고 들어가면 금 이만큼 나와요. 어디 가서 캐겠습니까? 그거죠. 그래서 키프리스에 있는 빅데이터입니다. 이거는 키프리스에 내가 해결하고 간 과제, 해결 수단은 나머지 문제고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와 관련된 그런 기술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리고 그게 언제적부터 제시된 것인가,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것들이 제시되고 있는가, 기술 흐름을 보면 이게 과연 몇 년대, 400년대 금광인지 50년대 금광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이런 기술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이런 추이에 있구나 보시면 거기서 예를 들어 오토바이 매매 같은 경우 옛날에는 오토바이 없었잖아요. 많지 않았잖아요. 400년 전에 있지는 않았으니까 오토바이를 온라인에서 매매를 한다거나 온라인에서 뭔가 쉽게 확인한다는 건 최근의 일입니다. 최근의 것이구나. 괜찮은 방향이에요. 반대로 내가 볼펜 개발했다. 수백 년 됐습니다. 웬만한 거 개발해도 이제는 특허가 잘 안 되고 사람들이 식상해요. 지금도 문구점 가면 볼펜 치는데 볼펜 새로 개발한다고 해도 이제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를 대략 얼마나 오래됐는가, 그리고 언제적부터 제시됐는가, 최근에는 어떻게 이것이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시면 이 돈이 되는가라는 캐시플로우를 대략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이거를 좀 구체적인 예제 같은 것들을 보여드리겠는데 시간 관계상 좀 아쉽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이거는 돈이 되는가 하고 둘째입니다. 돈이 된다.
라는 게 어느 정도 스스로가 이제 확신이 들고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어떤 기술 동향을 봐도 이게 완전히 생뚱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레드오션도 아니고 나름 괜찮은 차별화된 그런 영역에서 최근 핫한 기술이다. 좋습니다. 그러면 뭘 검증을 해야 되냐면 내 특허가 이게 내 해결수단이 이제부터 해결수단입니다. 방금 전에는 나는 이걸 해결하기 위한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돈이 든다라면 이게 내가 제시한 해결수단이 과연 특허가 되겠느냐 라는 겁니다. 요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좀 빼겠습니다. 지금은 기본적으로 내가 독점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먼저 제시했던 것이면 안 돼요. 내가 새롭게 제안하는 것이어야 돼요. 어떤 동일한 사람들이 가지는 불만을 예전에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짜잔하고 공개한 적이 있다면 내가 다시 제안한다고 해도 이거는 이미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내가 독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사업을 하게 되면 돈이 되는 아이디어니까 시장은 생기는데 내가 그래서 힘들어도 제품 개발해서 출시하면 경쟁사가 와갖고 시장 다 잡아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근데 이게 스타트업의 숙명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대기업의 경우는 까짓거 특허 안 되면 어때? 마케팅 물어붙이고 뭐 힘을 물어붙이면 돼요. 근데 스타트업은 버텨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특허로 독점되느냐가 조금 더 중요한 면이 있어요. 김 기사도 5년 걸렸습니다. 팔릴 때까지. 5년 동안에 특허로 막아내지 못했으면 어느 순간에 5년 동안 사용자 1000만 명 될 때쯤 되기 전에 대기업에서 SK 티맵에서 비슷하게 카피해갖고 지네들이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타트업은 특허로 독점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면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차지했다는 것은 엄밀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이 먼저 제시했던 적이 있다. 이런 단순한 공지의 개념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이 먼저 특허로 가졌다. 독점의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독점의 개념은 다른 사람이 먼저 특허로 독점을 했다는 경우에는 내가 그대로 쓰면 무조건 특허 침해가 되거든요. 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인터넷 뱅킹을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방식을 채용했어요. 인터넷 뱅킹 할 때 전화로 오고 문자가 와요. 그래서 문자로 숫자를 하나 보여준 다음에 전화가 와갖고 네가 문자로 본 번호가 맞으면 1번 이것이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 이렇게 하면 제가 응! 이라고 했을 때 이게 앞서거나 싱크웨이트 특허에 저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좀 어려운 개념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터넷 뱅킹하는데 전화와서 확인하는 건 저쪽 특허라고요. 등록된 겁니다. 그냥 그런 게 있더라가 아니라 누군가 등록된 거예요. 그런 거 제가 나름대로 새로 개발한답시고 했는데 제가 개발한 기술에 남이 다른 특허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냥 특허 침해가 됩니다. 제가 번 돈 물어줘야 돼요. 그걸 저는 레드존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선인 특허 데이터를 보면서 어떤 아이디어가 특허로 등록된 게 있다. 무조건 빼고 아이디어를 재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특허로 등록된 건 아니고요. 누가 그냥 이렇게 이런 게 있어 그랬는데 거절이 됐어요. 그냥 뭐 누구나 다 알려진 기술이 됐습니다. 그거는 그냥 써도 되기는 하는데 제가 독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두 가지를 빼고서 내가 제시한 이 특징이 기술적 특징이 과연 여전히 특허로 독점이 가능한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선행 기술을 빼고 나서 나는 나름대로 새롭다고 특징이라고 제시를 했는데 해결사를 제시를 했는데 이게 선행 기술이 알려졌다. 빼고 해서 남은 게 있다. 남은 게 여전히 매력 있다. 그러면 그게 내 여전히 유효한 돈이 되는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적 해결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에 하나 나는 새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려진 거 뺐더니 그게 새롭지 않아요. 더 이상. 그런 분들 많이 했습니다. 어떤 아이템 보셨어요? 와, 저 이런 거 갖고 왔습니다. 딱 보니까 선행 기술이 이미 있어요. 야, 이거 어떡하죠? 뭐 비슷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거 제품 나온 게 없어가지고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제품 나온 거는 제품으로 출시된 거는 또는 서비스로 출시된 거는 실제 특허청에 있는 그 기술 문헌에
한 20분의 1, 30분일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어떤 데이터 어떤 선행 기술들, 선행 특허들이 특허청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을 하시고 나서 빼고 솔직히 내게 여전히 나만의 독창적인 게 독특한 해결 수단이 맞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맞으면 당인 거죠. 뭐 그대로 특허 내고 비즈니스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돈이 되는 아이디어에 독점적인 해결 수단이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어떤 성공이 가능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독점적이지 않아. 어떻게 해요? 적어야죠. 그냥 적으면 섭섭하죠? 그럴 때는 다소 후퇴를 하긴 해야 됩니다. 다소 후퇴를 하긴 하는데 내 권리 욕심 줄여야 돼요. 줄여서 좋다. 나는 원래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렸는데 이것 자체가 이미 알려진 거였고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어 나만의 독점적이 될 수 없다면 좋다. 난 좀 후퇴하겠다. 대신에 나만의 새로운 특징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고깃집 가시면 많이 보시는 거예요. 고깃집 가면 삼겹살 올릴 때 천장에서 불판 쫙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거 개발하신 분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처음 개발하신 분은 아니고요. 처음 개발하신 분은 아니고 원래부터 천장에서 후드 내려오는 기능은 원래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태엽을 가지고서 이게 무게를 유지하는 거를 내가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뭐냐면 고깃집에 보시면은 되게 긴데 올리면 올린 대로 가만히 있고 내리면 내린 대로 가만히 있잖아요. 이게 위에 태엽이 있거든요. 안에 태엽이 감긴 상태로 있습니다. 당겨 내리면 태엽이 풀린 상태로 이 감긴 힘하고 이 하중하고 이제 유지가 돼서 가만히 있는 거고 올리면 올린 대로 태엽이 감겨져 있어요. 그래서 야 내가 이거 개발했어. 그러면 얼마나 작동 쉬워 딱 봤더니 선행 기술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태엽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되면 되게 사용이 쉬우니까 사람들이 원할 거고 특허로 받으면 대박이다 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 살짝 좌절은 되지만 우리는 다음 플랜 B를 가동을 해야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태엽이 안에 있으면 이게 나중에 태엽 고장 났을 때 고치기가 어렵거든요. 치명적인 단점을 발견을 한 겁니다. 아까 제가 마법의 세 가지 질문 있다고 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불편함, 단점, 문제점을 찾아서 발견하는 거. 이 태엽이 안 있으면 이 태엽이 고장나면 천장에서 이거 다 뜯어야 돼요. 너무 커져요, 문제가. 야,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분이 제시한 방법이 여기 옆에다가 구멍을 뚫어갖고 태엽을 잘 안 보이는데 나중에 고깃집 가면 보세요. 까만색 케이스, 플라스틱 케이스에다 태엽을 담아갖고 이 구멍 뚫어 옆에다 꽂아서 나사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장나면 이거 나사 풀려서 케이스 빼서 수리하고 다시 넣으면 되거든요. 새로운 불편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해결 수단을 제시를 한 겁니다. 이 아이후드텍이라는 회사에서 한 건데 요거 하나 갖고 개발을 했습니다.